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오늘도 요즘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주제인 수익 극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수익 극대화라는 거는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거리가 있어요. 내가 한 종목을 샀을 때 그 종목을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매매를 마무리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 금액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내가 평소에 뭐 10만원 정도를 만들어내느냐, 100만원 정도를 만들어내느냐, 1000만원 정도를 만들어내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누군가는 겨우겨우 조금씩의 수익을 내는 거일 테고, 누군가는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좀 많은 금액을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수익 극대화를 잘하는 사람일 거고요.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그런 뭐 레코드 같은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따지고 보면은 그걸 얼마나 좀 평균적으로 잘 해낼 수 있는가, 내 계좌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좌인가 라는 그런 것에 따라서 또 좀 달리 평가할 부분이긴 하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은 작은 수익보다는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향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연습도 하고 매매도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요즘에 그 방향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팁을 많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익 극대화를 어떻게 하면은 많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주제로 이제 팁을 드리는데,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수익을 많이 낼 때, 수익 극대화를 할 때 뭐가 중요한 건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를 꼽아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겨우겨우 본전을 찾거나 뭐 조금의 수익을 내고서 한 매매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걸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이상 수익 극대화가 열린다라는 것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오늘 얘기 잘 들어보시고 주식하시는데 팁으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관련된 이야기가 저는 요즘 시장에 참 많이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왜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얘기했었던 2020년 그때 막 대세상승 불장일 때는 사실 좀 이렇게 깊게 생각 안 해도 대충 주식을 사두면은 옆집 누구는 수익 났대, 우리 팀 동기는 수익 났대, 우리 선임은 수익 났대, 막 주변에 수익 얘기 되게 많았고 수익 내기 쉬웠고, 사실 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수익 극대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시장이었죠. 그런 장도 있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시장이 10년이란 사이클 동안에 얼마나 있느냐 하게 되면은 되게 적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대부분의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술은 필요하다. 이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차트의 기술적 분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 역량이라고 보면은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같은 상황에서 내가 좀 더 유리하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노하우가 결국에는 투자자의 실력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게 만약에 2020년도에 대세 상승장에 시작을 했다면은 어떻게든 간에 수익이 났을 거예요. 대충 해도. 그때도 물론 수익 못 낸 분들도 있지만 그때 시작하셨던 분들 수익 좀 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힘든 시즌을 거치고 나서 소위 말하는 막 물린 게 막 마이너스 50% 가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주변에 그 이후로. 그러고 나서 최근에 뭔가 좀 진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때에 보유 종목 중에서 몇 개는 뭐 좀 물린 폭이 좀 줄어든다던가 본전에서 탈출하기도 하고, 약간의 또 다시 수익 전환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이제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시점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아, 내가 만약에 지금처럼 주식을 안 했다면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많이 괜찮을 텐데, 조금 더 많이 수익을 낼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욕심일 뿐이고 지금 당장 그게 안 되니까 되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단순하게 물린 주식을 해결하는 방법, 이거를 좀 넘어서 뭔가를 찾고 있는 걸 저희가 주변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처음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물린 주식을 어떻게 해결하나인데, 또 막상 해결을 하고 나면은 결국에는 수익 극대화에 대한 갈증이 분명 있는데, 그거를 도전해 나가는 그 방향이 참 잘못된 게 많아서, 그 일반적으로 많이들 하는 착각? 잘못된 점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버디님 생각하실 때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하면 수익 극대화 낸다 생각하시는 것들 좀 한번 공유 좀 해주시겠어요? 뭐 일단은 급등주를 잘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바로 전 영상에서 급등주 매매한다고 수익 많이 나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는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똑같은 급등주를 잡더라도 결국엔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걸 이때쯤에 잘 잡아가지고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시초가쯤에 어딘가에 잘 샀습니다. 근데 나는 간이 작아가지고 여기서 내가 100만원 밖에 못 샀네?
여기서 내가 미수신용 몰빵 때려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태웠으면 그럼 지금 얼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내가 수익 극대화를 하려면 같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최대한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들어가고 나서 좀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좀 버텨줘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이렇게 막 다이렉트로 치고 올라가진 않았을 테니까 아마 분봉을 보면은 그래도 상승과 하락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이런 식의 요런 눌리는 자리, 요런데도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도 일단은 몰빵을 때렸으면 잘 버텨야 된다, 존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런 것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이 넣고 존버 타는 게 답이다, 수익 극대화에는. 물론 리스크는 있겠지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연결되는 모순점은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근데 손절도 잘해야 된다. 그죠. 그게 이제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손절까지 적절하게 교묘하게 잘하면서 제가 지금 말한 걸 잘 해나가야 된다, 이런 거죠. 네. 근데 제가 모순점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한 거는 도대체 이 손절점은 어디인가? 만약에 여기서 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버티는 게 아니라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걸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잘 사야 된다, 타이밍 좋게 잘 사야 된다도 될 거고, 잘 올라가는 걸 사야 된다도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잘 올라가는 테마주를 사야 된다로도 가는 것 같고, 이게 다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제일 여기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서 다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쵸. 하락과 손실 관리가 안 된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몰빵을 때리고 존버를 하는데 내 생각대로 안 가고 떨어졌으면, 아까도 이제 여기 차트에 나왔지만 이런 차트 맞으면은 여기서 몰빵 때린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이것 때문에 아까 이제 언니님이 말씀하셨던 손절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손절 같은 경우에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주식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손절을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땐 대다수의 분들이 긁지 않은 복권을 사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복권을 긁고 나면은 꽤 높은 확률로 꽝이 될 건데, 근데 일단 긁지 않은 거를 또 사기 위해서, 희망을 갖기 위해서 손절을 선택하는 것 같다. 일단 긁지 않은 복권 사놓고 조금 긁어봤는데 아닌 것 같으면 그거 버리고 새로운 복권을 사는 거다, 이런 느낌인가요? 그쵸. 그렇게 냈었을 때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복권에 당첨될 때까지 쓰는 돈이 훨씬 더 많다는 게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냥 멀리 돌아갈 거 없이 아까 이 차트에서 보면은 여기 어딘가에서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떨어졌어. 근데 여기서 20분봉선? 20선 있잖아요. 이거를 건드려고 여기를 깼으니까 이때 손절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게 뭐 여기서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손절이지, 뭐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여기서 요만큼 떨어지는 이 사이에 입은 손실은 어떡하냐는 거죠. 여기서 아까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전제 조건이 미수신용 몰빵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비중을 확 싣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갔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손실을 이렇게 그냥 입어버린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죠. 네, 맞아요. 진짜로 초보자고 경험이 적은 사람일수록 좀 생각할 때 마이너스 1만원, 마이너스 10만원, 그래 100만원 이하 정도, 마이너스 50만원 요 정도까지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나마 빨리 적게 손해를 보고 그 다음에 수익을 낼 때 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먹을 때 크게 먹고 손해 볼 때 빨리빨리 손절하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게 될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이 전략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이게 정말로 되는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될 때 되더라도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려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 수익을 더 내야 된다라는 이 원론적인 의견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게 단순히 칼손절, 통손절 여기에 모든 게 있다라고 얘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하면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자금력, 뭐 투자자로서의 그런 역량, 뭐 지식적인 측면,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총합적으로 나라는 투자자를 정의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내가 낼 수 있는 수익
혹은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익을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손실을 더 많이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를 올려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적어도 이 방법을 해서 잘하냐 못하냐, 나는 돈을 벌었냐 못 벌었냐 이런 걸 떠나서 이 방법으로 여기로 향해 가는 거는 무리다. 그냥 그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손절하면서 수익 극대화 해야지라고 하는 그 전략만 가지고 간다면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시청자분들이 왜 이 방법이 안 되는지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첨언을 드리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긁지 않은 복권이라고 얘기했듯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 희망이 있습니다. 50만원 손절하고 어쩌다 한 번씩 내가 500만원, 1000만원 수익을 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내가 500만원 수익을 냈는데 내가 그동안에 이미 한 800만원 정도를 찔끔찔끔 모아서 이미 800만원 정도 수익을 냈어요. 그리고 플러스 500이 한 번 찍힙니다. 한 번 당첨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만 더 당첨되면은 내가 다 역전하네? 이런 희망이 생겨요. 그래서 그 행위를 또 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당첨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똑같이 여기서 800 이상을 복권값으로 쓰고 그 다음에 300 당첨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플러스 500 먹었네 플러스 300 먹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좌의 총합이 계속 마이너스가 누적되는 구조라서 이 방법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보시는 분들의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이미 이렇게 해서 잘하고 있는데 라고 하게 되면은 그분은 그분만의 뭔가 균형적 노하우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도 초보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보고 이끌어 봤었을 때 일반적인 초보자분들은 이 마이너스의 늪으로 가는 이 구조에서 허우적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은 이 방법을 탈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법으로 잘하는 분들도요. 저는 이제 그 얘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어딘가에 있는 거겠죠.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느 지점에 있는 거겠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이 역량을 다 고려했을 때 그분은 만약에 이 방법을 버리고 다른 방법을 더 가능성 있는 방법을 택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미 그 다른 것들이 이제 수익을 내는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요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네, 맞아요.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게 보통 초보자분들하고 그런 거를 해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데라고 하게 되면 저는 하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락 파동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본질적으로는 여기서 출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저는 주식 투자에서 진짜 본질적인 문제고 결국에는 하락을 관리해야 수익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근데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는 하지만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 자신만의 하락 관리는 있는 거예요. 왜 있는 거냐라고 하게 되면 이 손절 라인을 어디에 설정할 건데 이것도 하락 관리 중에 하나예요. 극단적으로 손절이지만 그 극단적 손절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자신이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는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 사람들만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초보자분들은 내가 손절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일단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방법론에 기댄다. 내가 매수하고 마이너스 3% 손절. 그럼 매수는 어디서 했는데? 이렇게 다 도미노처럼 연결되거든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연결된다라는 거고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손절도 제대로 안 된다. 이 이야기인 거고 이거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야기했었던 하락 관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자리 잡아야 된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락 관리를 할 줄 알게 되면은 대부분 제 기준에서 보게 되면은 칼손절, 통손절은 거의 사용 안 하세요. 하지만 이 중에서도 성향적으로 진짜 공격적이신 분들은 손절 카드를 섞어서 전략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존재는 합니다. 뭐 결론은 어찌됐든 하락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선택하는 영역이지 하락 관리를 할 줄 모르는데 이거를 그냥 방정식으로 찍어 맞출 수는 없다. 이거는 공통된 요소 같아요. 이제는 조금 정리를 하면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서 결국에 수익 극대화를 하려면은 몰빵 때려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되면 리스크가 크니까는 손절해야 돼 이렇게 되게 단순한 방법론적으로 가는데 그 방법론을 저희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거는 하락 파동에 대한 관리, 하락 상황에서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능력치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안 됩니다라고 저희가 못을 박는 거고요.
결국에는 뭐 누군가는 손절을 해서 돈을 벌든 뭐 몰빵을 때려서 돈을 벌든 뭐든 간에 결국은 하락 파동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냐 뭐 불가능하냐 뭐 이런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이거를 요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게 왜 도대체 하락 파동이 중요한 건지, 어떤 프로세스로 수익 극대화가 되는 건지 이거를 좀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이제부터 좀 가져볼게요. 네. 지금 뭐 동일한 차트에서도 하락 관리가 왜 중요한데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언급 드리면요. 요 상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상황에서 수익 극대화라는 건 결국에는 여기까지도 이어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다들 동의하시죠? 여기까지 나는 매매를 해야 된다. 드리블을 하든 가지고 있든 홀딩을 하든 여기까지 갖고 있어야 여기서 1600원에서 답한 것보다는 2000원 넘을 때까지 갖고 있는 게 수익은 더 많이 난다. 여기엔 동의해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갖고 있을 건데 대부분 여기서 왜 2000원 넘을 때까지 못 갖고 가는 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유는 다시 하락하면 어떡하지? 이때 하락 중이었는데 하락을 경험했었던 사람들은 더더욱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수익 극대화를 못하는 거다. 이거거든요. 단순하게 보면. 그러면은 조금 쉽게 생각하게 되면 내가 하락에 대한 관리, 즉 수비, 이 영역의 실력이 높으면요. 그만큼 더 공격적으로 더 수익 극대화를 위한 행동이나 매매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한번 다른 케이스로 상황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보면은 조금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이런 데서 매매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시작했다고 해볼게요.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매수를 하고 나서 동일하게 이런 흐름의 종목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정말로 갈리는 거는 첫 번째, 이 종목을 그냥 매매해서 손절만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리고 다시 시도하고 손절하고 다시 시도하고 손절하고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부분은 마이너스일 것 같습니다. 물론 플러스 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파동에서는 대부분 마이너스 났을 거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단순히 존버한 사람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늪에서 아직은 헤매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말하는 하락을 관리하고 하락 파동을 관리했다, 단순히 존버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하면서 하락을 컨트롤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정도 되게 되면 저는 플러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차이점은 단순히 플러스를 낼 줄 아느냐, 이거는 되게 기본 중에 기본. 그러면은 저희가 말하는 잘한다, 그리고 하락 파동을 관리해서 수익 극대화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정도 파동이어도 수익을 좀 많이 내는 것도 가능하고 지금부터 더 많이 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힘이 큰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일반 매매랑 많은 차이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종목이 저희가 그냥 띄운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 클럽에 가입을 하신 회원분이 저희 클럽 가입하기 전에 실제로 요 지점에서 매수를 해서 시작을 했다가 물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저희 클럽에 가입을 했고, 뭐 요때쯤일 것 같은데 요때쯤에 가입을 해서 저희한테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면서 요거를 대응을 하셔서 이 시점에서 이제 그 손실 방어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 후기를 이제 올리셨길래 그걸 보고서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진짜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들어갔다가 물리니까 여전히 한 20-30% 몰려있는 상태로 언제 본전오나 기다리는 분들도 사실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용기 있게 이제 이런 데서 물 타고 막 어디 이런 데서 물 타고 또 뭐 이런 데서 물 타고 저점인 것 같아서 물 타고 막 그렇게 해서 평단을 한 요 정도 맞춰 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냥 딱 올라가라 기도하면서 이제 본전 와가지고 딱 그냥 본전에서 탈출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말하는 거는 뭐 이렇게 해서 뭐 기도하고 있고 저렇게 해서 본전 탈출하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 상황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느냐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럼 수익을 극대화하려면은 이렇게 흘러오는 중간에 이 상황에서 관리라는 거를 좀 적절히 해서 이 가격에 왔을 때 이미 어느 정도의 수익을 꽤 많이 확보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팔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 올라가든 횡보를 하든 떨어졌다가 올라가든 아니 떨어졌다가 또 고생을 시켰다 올라가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적절한 또 대응과 관리로 인해서 수익을 진짜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본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거를 되게 단순하게 담백하게 말씀드리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에서만 플러스를 낼 줄 안다. 근데 주식 투자라는 거는 올라갈 때만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옆으로 흘러갈 때도 수익을 만들 수 있고요. 심지어 떨어지는 것 같지만 내가 매수 여기서 시작했지만 여기는 결론적으로는 2,700원에 시작했지만 2,200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최초의 상 가격보단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떨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낼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이게 준비 단계라고 생각해요. 준비, 출발선. 이게 출발선이다. 뭐 제 기준치가 높은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출발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주식하는 게 맞다. 이런 느낌이죠. 안 그러면 그냥 무조건 잃는 거다. 맞죠. 그래서 이 준비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된다. 저희가 말하는 기본을 되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본이라고 말하니까 되게 쉬운 것처럼 말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기본만 해도 동네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들 그룹에서는 수익 제일 잘 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근데 이 준비가 되고 기본을 한 이후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수익 극대화도 돼요. 수익 극대화가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거 하락할 때 여기서 이 플러스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이 두 가지 영역에서도 플러스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뒤에 게 이거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그래서 수익 극대화의 좀 키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저는 클럽에서 이 하락 파동 중에 수익을 내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 하락 파동이었지만 실제 시작한 거 대비 이것보다도 더 열악한 파동 환경에서도 최고 수익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경험시켜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첫 시작 대비 반토막이 나 있는데 그 상황에서 매매를 마무리했더니 최대 수익, 이런 상황을 경험을 한 거죠. 네. 이 경험을 하게 되면 경험을 하기 전과 경험을 하고 난 이유는 완전히 달라요. 투자가. 와, 하락 파동에서 수익을 낼 수 있구나, 그리고 그 방법이 있구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정말로 큰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식 투자는 상승해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생각을 해서 요거 가지고만 생각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데,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한 방향에서만 수익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맞고요. 모든 방향에서 수익을 낼 수 있으면은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도 훨씬 더 커집니다. 그리고 되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잘 파는 게 맞아? 매도하는 게 맞아? 아니야, 이거 더 올라가? 이제 다시 떨어질 거야. 상관없어요. 왜냐? 내가 여기서 만약에 하락 파동 온다고 하더라도 나 수익 낼 수 있는데 라고 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대로 상승해도 당연히 수익 낼 수 있고, 옆으로 간다 한들 수익 낼 수 있는데, 어디로 가든 나는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 종목이 여기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수익이 끝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리함을 확보해 놨으면은 그 다음부터 이 종목에서 정말로 계속 뽑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종목의 백그라운드나 기본적인 변화, 기본적인 분석은 계속 전제로 깔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전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익은 계속 낼 수 있고, 수익을 계속 낸다는 거는 수익 극대화를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말하고도 일치합니다. 대신에 조금 이제 다시 고난이도로 가서 어려운 부분은, 그럼 이걸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내 실력에 맞는 다른 종목으로 넘어갈 것인가, 거기서 조금 더 효율적인 수익을 낼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은 투자자라면 항상 해야 되는 거고, 그 선택은 필요하죠. 하지만 수익을 능동적으로 극대화해서 만드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이들 이해가 되셨을 것 같지만 조금 덧붙이면, 누군가는 지금 여기에서 어느 정도, 여기서 시작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냈을 수 있을 거예요. 매매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근데 누군가는 이미 여기에서도 수익이 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여기에서도 이미 수익이 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잘했느냐 못했냐 이런 것 떠나서 수익을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실력의 영역으로 가면은 그 이유인 것 같아요. 제대로 관리해서 수익까지 왔느냐, 몰빵 때려갖고 어쩌다가 났느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 이후에 수익 극대화라는 관점으로 가면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이 여정이, 여기서는 이 하락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부터 다 모든 그 퍼즐이 올바로 돼 있는 사람들이 이 여기까지도 올 수 있는 거고, 이 이후까지도 갈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아요. 이게 운으로 만든 수익은 도망가기 바쁘거든요. 그리고 그 운이 언제 자신한테 다시
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투자에서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능동적으로 자신이 얼마만큼 수익을 만들 수 있는가,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수익의 값을 높여나가야 된다. 한계치를 올려나가야 된다. 그게 이제 자신이 능동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능력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익 극대화를 더 원활하게 더 잘하는 사람이 최종적으로는 주식 투자를 좀 더 잘하더라,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이 과정에서 오늘 얘기에서는 그래서 하락 관리를 언제 어디서 매수하고 언제 어디서 매도하고 뭐 이런 얘기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답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넣지 않은 거는, 이 앞단에서 동일하게 2,700원에서 매수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했냐에 따라서 이 대응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이 차트만 보고서 여기서 매수했었어야죠, 여기서 매수하면 됩니다, 이런 식의 얘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했든 그게 설령 잘못된 시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흐름에서 그거를 보완하고 메이크업 해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행위는 매수, 매도, 그리고 자신의 매매의 속도, 그리고 비중 컨트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매매를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진짜로 같이 경험해보고 좀 그런 걸 중심적으로 배워보게 되면은 주식 투자에 좀 다른 길이 열린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 클럽에 오시면 이런 경험을 그냥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힘든 경험이라면 힘든 경험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수익을, 최대 수익을 찍어본다, 이게 저희한테 그냥 말로만 들으면 이게 뭐야, 어떻게 가능해, 여기서 물타기 뭐 만땅 해야지 그거 가능한 거 아니야? 그거 절대 아니고요. 그렇게 안 해도 합리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런 게 만들어지는 건데, 요 케이스는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직접 뭐 그 라이브한 케이스에서 같이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정답에 가까운 솔루션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경험 같이 해드리는 것도. 근데 가능하니까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보다 더 열악한 그런 상황을 완전히 역전해서, 이 반토막 나는 이런 상황에서 역전을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케이스도 뭐 시장 빵빵 터질 때 그런 때가 아니라 요즘 같은 때도 만들어냈다라는 거, 뭐 그냥 있는 케이스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또 하락한 종목 관리만 해서 수익 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나가는 종목 잘 매매해서 이렇게 수익 내는 거, 요거는 그냥 달고 가는 거죠. 네,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서 이거는 뭐 그냥 굳이 깊게 얘기를 언급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이거는 네네.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올라가느냐 횡보하느냐 하락하느냐 뭐 이런 상황에서 다 적절히 대응해서 다 수익 내는 거, 이 경험하는 거, 그러면 이제 출발선에 서는 거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그 정도는 돼야 주식을 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다 꼬라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와서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은 각자가 또 이런 매매를 하면서 또 원희님한테 또 피드백 받고 그러면서 또 추가적인 경험치도 쌓고 수익도 쌓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클럽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클럽에 오시려면은 여기 네이버에서요, 주식 비더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맨 위에 나오는 검색 결과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면 이런 카페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회원가입 한번 해주시고 전체 글보기 눌러주신 다음에 맨 위에 있는 필독 공지 있죠, 주주회원 투자클럽 가입 안내및 신청하기, 이거 눌러서 내용 한번 쫙 확인해 보시고, 중간에 또 영상으로 또 추가 설명해 놓은 것도 있으니 한번 보시고, 뭐 캡처해 놓은 것도 보시고 후기도 보시면서 여기 아래, 여기 중간 아래 영역에 있는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을 한 다음에 간단하게 폼 입력하시면 저희 쪽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연락 드린 다음에 상담해 드리고 가입 절차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해서 활동하시다 보면은 이 클럽 안에서 이제 글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클럽 회원분들이 쓰는 이런 매매일지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 매매일지를 오늘 보고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린 거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이제 2022년 4월 2일 매매일지 복귀 이런 거 있는데, 이 회원분께서 오셔서 몇 개월 동안 클럽에서 이 종목을 매매하면서 느꼈던 것들 공유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회원분들은 또 그 매매일지를 같이 보거든요. 그러면서 또 추가적인 경험치를 또 얻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나는 주식 고수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라는 분은 안 오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중수든 초보든 뭐 스스로 생각할 때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하든 오시면 다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측면들이 있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이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봐도 느껴집니다. 저도 여기서 심지어
도움을 얻는 것들이 있어요. 뭐 마인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회원분들이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좀 그냥 지식적인 이런 걸 떠나서 저도 얻어지는 그런 경험치라던가 그런 게 있거든요. 저보다 이제 잘하는 분 아니면 오시면 다 도움 됩니다라는 얘기 드리는 거니까 한번 믿고 오셔서 배워보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뭐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도 매일매일 업로드 하니까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